4월 7일 이용균 로얄마스터님 산하로 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샤론 노즈 마스터 김승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처음과 마무리는 사운을 제창합니다. 사운 제창 하시면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운 제창 준비!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한다. 서며 돌린다. 앉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 수요 줌 세미나는 저희가 비전 강의를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들은 성공을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분들 또는 성공을 이미 하신 분들의 강의를 듣는 건데요. 애터미에서 가장 성공이 빠른 길은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인데요. 오늘 강의를 해주실 분 역시 성공으로 열심히 지금 가고 계시는 국장님이십니다. 애터미의 젠틀맨이시고요. 또 천안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진 샤론 노즈 마스터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통합조회방에 또 나오게 됐군요. 네. 너무 많이 부담되는데요.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안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애터미오 사랑의 유람선 선장 샤론 노즈 마스터 김영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음소거가 되어 있으니까 역시나 네 담벼락에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영 적응이 잘 안 되는군요. 주문 1년 동안 했는데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강의를 우리 김미숙 본부장님께서 부탁을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통합조회방에 나와서 강의할 만한 그런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사실 이 강의를 하는데 너무 제가 부담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센터에서 저희 파트너들한테 하는 강의하고 여기서 하는 강의는 완전 성격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자도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저보다 훨씬 유능하신 분들도 많고 이미 저보다 훨씬 성공하신 분들도 많은데 왜 내가 강의를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강의 주제를 못 잡았어요. 사실은. 못 잡아가지고 이걸 기초사업 설명을 할 건가?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성공자다 아닌데 성공의 길을 강의할 건가? 그것도 아니고. 뭘 하지? 그래서 결론은 제가요, 오늘은 그냥 넋두리 하다가, 제가 하던 일 넋두리 하다가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든, 야, 누가 하나 나와서 신나게 자기 넋두리 하다 갔구나.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하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잘 보이나요? 김승주 국장님 사인 주세요. 네, 소리도 잘 들리죠? 네, 네, 저는 샤론 노즈 마스터 김영진입니다. 오케이. 네, 역시 선수 김현우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강의 순서는요.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정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애터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각 센터에서 여러분의 스폰서에 의해서 많은 기초사업 설명을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살짝 터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애터미를 어떻게 대했는가, 저에게 있어서 애터미는 과연 어떤가,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행동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애터미를 만나게 된 동기는요, 저는 한 곳에서 19년 동안 피자 가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 앞전에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들어갔다가 부푼 꿈을 안고 중소기업에 가서 나도 사장이 돼봐야지. 이 대기업에서는 사장이 못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을 가서 한 7살 정도에 부공장장 위치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바로 IMF가 온 거예요. 와가지고 IMF가 오고 2달 만에 회사가 모기업이 부도나면서 연쇄부도로 해서 2달 만에 회사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뭐 퇴직금 당연히 못 받고요. 그거 정리되는데 뭐 한 1년, 1년 반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에서 그냥 실직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살 길은 내가 나의 삶을 개척해야 되겠다. 이래서 제가 이제 피자집 이런 자영업으로 제가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치킨집 한 1년 반 했고요. 1년 반 만에 제가 투자한 돈의 한 3배 이상을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고 가게를 넘기고 그 돈으로 이 피자 가게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약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20년. 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피자집은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 체인점은 아닙니다. 개인 브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브랜드를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운영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게는 잘 되는 가게일까요? 안 되는 가게일까요? 당연히 잘 되는 가게입니다.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네, 잘 들리네요. 여러분 얘기가. 네, 잘 되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체인점 관련된 그런 피자집들이 제가 20년 하는 동안 한 15개 정도가 오픈했다가 제 주변에서 다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버틴 거죠. 제 친구들이 저를 엄청 부러워했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그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은 못해. 너희들은 이거 하지 마. 왜? 야, 이거 해먹고 사는 게 바로 이런 거야. 밤이고 낮이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저같이 이런 돌쇠 그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들한테 항상 말렸습니다. 자, 저는 이 배달을 통해서만 사실은 제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근히 또 욕심이 많아요. 아주 20대 청년들하고 제가 빠라바람 하면 그냥 저는 총알같이 쏩니다. 시티백이라는 그 100cc짜리 오토바이를 가지고요. 90km, 95km를 땡긴 적도 많습니다. 2년 만에 엔진이 퍼지는 뭐 이런 상태. 저는 완전히 폭주적이었습니다. 폭주적.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고도 자주 났습니다. 제가 20년을 하는 동안 1년에 한 번 꼴씩은 사고가 났던 것 같습니다. 많이 다치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러면서 병원에 수시로 누워 있었던 적이 많습니다. 근데 누워서 어느 날 제가 한 50살이 될 정도인데요.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왜 내 생활이 점점 나아지지 않고 매일 그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을까? 이것도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나의 미래는 뭐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제가 고민에 빠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안내에 따라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나한테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생활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저희 자녀 교육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 큰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피아노를 전공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엄마, 나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물론 한 6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거는 그냥 애들 하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 피아노 전문 그 학원에 갔다 오더니 나는 꼭 피아니스트가 될 거야. 그런 바람에요. 7만 원짜리 학원이 갑자기 학원비가 70만 원으로 뛰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아이를 유학까지 보내면서 배울 수 있는 최고 단계까지 다 배우고 지금은 유럽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잘 자녀를 가르친 거 감사한 일이죠.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자영업을 할 수 있었고 자영업을 안 했으면 절대 못했는데 그거라도 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저의 미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앞길이 깜깜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기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우리 집사람 모르게 제가 50살인데요. 50살 그때 한 2년 정도를 주일날만 가면은 저는 항상 이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너무 잘 살게 해줘서 감사한데요. 아버지, 저 어떻게 해요? 제가 이 가게 60살 정도까지는 겨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뒤는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울부짖었습니다.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네, 그게 저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같았죠. 먹고 입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저는 그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저희 그 작은 아이 아들이 고3 때인데 머리가 유난히 많이 빠져가는 거예요. 탈모 증상으로. 그래서 제가 약국에 가서 그 아이 고민을 해결하러 갔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집사람이요. 절 보고 가랍니다. 이 아이 나중에 장가도 못 보내는데 빨리 어떻게 좀 해결하랍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했더니 그 판시딜이라는 거 한 4만 5천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거 뭐 한 3만 5천 원 합니다. 이래가지고 한 매달 8만 원 정도를 약을 사다가 계속 주는 그 고민을 우리 스폰서님한테 어느 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스폰서님은 애터미 하는지 저는 몰랐죠. 근데 어느 날 여기에 내가 알고 있는 거에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11,000원밖에 안 해. 그 당시 우리 애터미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받으러 저는 이 스폰서님 가게에 제가 계속 가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물건을 하나 이렇게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면 우리들이 그 소비자를 후속 관리를 하러 가죠. 이렇게. 근데 저는 제가 후속 관리를 받으러 맨날 간 거예요. 제가 필요해서. 예, 그래서 한 8만 원 줄던 걸 11,000원이니까 제가 얼마나 이익이에요. 그래가지고 형님 저 왔어요. 그거 주세요. 제가 그냥 후속 관리를 받으러 맨날 거기를 제가 맨날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폰서님이 저한테 회원가입을 하라 했고 뭐 무료니까 했고 어느 날 김 사장 이리 와봐. 뭐요? 야 밑에 한 10명이 달렸어. 뭔데요? 에이 이거 다단계잖아요. 저 이런 거 안 해요 형님. 제가 그렇게 말했던 이유는 제 그 대학 동창이 있습니다. 정말 선하고 착한 친구였고요. 그 첫 대기업을 갔을 때 같은 직장을 가서 같은 기숙사에 같은 방에서 1년 반을 이렇게 같이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를 제가 잘 알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다단계를 한 거예요. 92년도에 SMK라는 그 자석여다단계. 거기 가서 약 12년을 다단계를 했습니다. 이것저것 저것. 맨 마지막에는 납골당 다단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납골당 다단계는 재구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결국은 어때요? 망해버렸습니다. 그 친구. 그래가지고 저는 그 친구 굉장히 유능한 친구고 사람도 선하고 남한테 악한 일 안 하고 근데 그 친구가 망했어. 다단계 나쁜 거야. 그래서 저는 제 주변에 다단계가 얼씬 하지 않게 저는 다 차단하고 있었고요. 아예 근처도 안 갔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님이 스폰서님이 지금의 스폰서님이죠. 어느 날 나보고 그 다단계 제품 그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저는 이런 거 안 해요. 형님이나 하세요. 알았어. 그래. 그리고서는 저는 헤어졌습니다. 다음에 한참 있다가 또 어떻게 해요? 저보고 야 김 사장 일로 와봐. 왜요? 야 20명이나 달렸어. 야 저는 안 하니까 형님만 하세요. 알았어 그래. 또 흩어졌습니다. 또 한참 있다가 김 사장 일로 와봐. 왜요? 야 드디어 30명이나 달렸어. 30명이나. 그거 왜 그러세요 형님? 저는 안 한다니까 형님이나 하세요. 야 그러지 말고 옆에다 사람 한 명만 달아. 한 명만 달아. 싫어요. 달아봐. 싫어요. 달아봐. 싫어요. 달아봐. 싫어요. 이걸 계속 하다가 에이 알았어요. 그리고 막내 여동생을 덕후덕 답니다. 저는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애터미를 얘기를 하려고 치약 칫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습니다. 여러분들 안 썼다고 지금 대답하신 거죠? 잘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안 썼습니다. 왜? 그걸 쓰고 이 칫솔 치약 좋네요 하면 저는 어디 끌려가야 돼요? 그 악의 소굴에 끌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그냥 아예 쳐박아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아무 제품도 안 쓰고 있는데 수당이 덜커덕 들어온 거죠. 이게 뭐야? 왜 나는 아예 물건도 안 쓰는데 왜 수당이 들어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한 명만 또 달아버려요. 싫어요. 달아봐 싫어요. 달아봐 싫어요. 또 이렇게 해서 다시 또 그 위에 여동생을 달게 됩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해요? 수당이 2번이 그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이 수당 14만 4천 원이 저를 이 애터미에 있게 했습니다. 우리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세미나 한번 가보자. 무슨 그런 데를 가요. 그러지 말고 네가 14만 원 4천 원 받았으니 이거 가지고
낮에는 퀵 서비스 보내고 배달 대행 보내고 그 시간 여유가 있잖아. 그러면 세미나 한번 가자. 그럼 제가 그 말이 맞아요, 맞아? 할 말이 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가지고 거기에 제가 입을 컸던 알았어요. 그러고서 코가 끼어서 끌려가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세미나장에 제가 끌려가게 됐습니다. 이게 저의 애터미의 시작입니다. 자, 그럼 저는 가서 저 전위에 있는 원데이 세미나장을 이렇게 2번을 가게 됩니다. 왜? 처음에 갔는데 회장님이 물건이 좋고 싸대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딱 발장을 끼고. 저는 거기에 제가 세미나를 들으러 간 거예요? 아니면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팔짱을 딱 낍니다. 끼고, 아휴, 뭐 얘기하려면 해봐. 뭐 다단계 분들 다 그렇지 하는데 회장님이 뭐라 그래요? 물건이 좋고 싸대요. 그런 거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야, 어느 회사든 자기네 거 다 좋다 그러지. 웃기고 있네. 나는 안 속아, 안 속아. 그리고 저는 오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한 번 더 가자. 또 끌려갔습니다. 그때는 사진도 보여줘요. 회장님이. 라면 사진 예전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 똑같은 세럼식품에서 만드는 똑같은 라면인데 포장만 바꿔서 회장님 말에 빌리면 스프에다가 그 새송이 버섯 그 한 2조각 더 넣었대요. 뭐 똑같대요. 그렇게 해서 똑같은 라면을 마트에서 팔면 1,450원, 우리가 팔면 1,200원이다. 그래서 싸다. 그거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 애터미는 진짜 싸네. 라고 하고 제가 애터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제 질문에 답이 다 들었죠? 안 했습니다. 저는. 제가 뭐라는지 아세요? 다 걸장 끼고. 그런 그렇지. 그거 가지고 나 꼬시려고 야, 저 마트 가도 바나나 보통 때 한 4,000원 하던 거 어떤 때는 막 2,000원 돼. 그거 하나 가지고 가면 꼬셔서 결국 다른 거 다 팔아먹는 거야. 내가 다단계에 끌려갈 줄 알아? 절대는 안 끌려가. 제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네. 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번만 더 가자 하고 간 게 그때 이용균 총장님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용균 총장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막 뭐 안 들려요. 뭐 어차피 다단계꾼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애터미 안 할 이유를 찾아라. 애터미 안 하려면 안 할 이유를 찾아서 액자에다가 1번, 2번, 3번 안 할 이유를 쫙 적으랍니다. 적어서 그걸 장롱 속에 보관하랍니다.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자녀가 왜 엄마 아빠는 애터미를 예전에 안 했어? 우리 옆집 아줌마들 막 그래가지고 지금 저 성공자들 많은데 왜 안 한 거야? 예전에 뭐 애터미 어쩌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어떠니? 그랬을 때 잠깐 기다려라. 장롱에서 액자를 꺼내서 야, 애터미는 안 할 이유가 이렇게 많았어. 1번, 2번, 3번. 그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저한테 딱 맞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주 딱 맞는 말이었습니다. 오, 저 양반 얘기 잘했네. 맞아. 내가 그냥 이렇게 끌려다닐 게 아니라 안 할 이유를 찾아서 나는 당연히 안 하는 거고 안 할 이유를 내가 제대로 찾아서 우리 스폰서님을 우리 형님을 내가 좋아하는 형님을 애터미 사업을 못하게 해야지. 다단계 사업을 못하게 해야지.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됐습니다. 황금박쥐가 된 거예요. 딱 망토를 쫙 보고 황금박쥐 해가지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애터미 안 할 이유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전의가 아주 불탔습니다. 제가 애터미하고 전쟁을 할 거야 하고 저는 바로 가서 검색창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애터미 단점, 피해 사례, 안티 사이트 이것만 찾으러 다녔습니다. 애터미 장점 절대 저는 찾질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아니 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막 읽다 보면 애터미 이렇게 해서 좋아요. 이렇게 해서 생활비가 절약됐어요. 아니 이상했어요. 다른 다단계 거를 검색을 했습니다. 뉴스킨, 뭐 허벌라이프, 아메이 거기는 너무 많이 나와요. 집이 날라갔어요. 등록금이 날라갔어요. 결혼자금이 날라갔어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생각한 거죠. 아니 이게 왜 이러지? 애터미도 다단계인데 왜 이러지? 제가 그래서요. 이게 뭔가 있나 보다. 내 생각이 틀렸나 보다. 한번 검증을 다시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다. 근데 그 강의 때 들었던 거는 품질이 좋고 싸답니다. 그래서 저는 품질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안 써봤으니까. 마트를 갔습니다. 마트 가서 이때 이게 지금 사진이 제가 예전에 그 당시 한 70가지 있었는데 그 사진들을 다 찍은 것 중에 일부 사진입니다. 이때 찍은 거예요. 이게 8년 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에 커피, 뭐 고등어,
뭐 샴푸, 이런 뭐 미역, 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비교할 때마다 전부 애터미께 쌌던 거예요. 같은 품질이면 무조건 쌌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애터미 사업 안 할 이유를 찾다가 이건 제품 안 쓰면 나만 손해네. 그래서 저는 제 파트너들한테 항상 얘기합니다. 사장님, 혹시 애터미 제품 중에 좋은 거 있습니까? 뭐 그냥 뭐 이런 거 정도 쓸만해요. 그걸 쓸만하십니까? 그러면 그 제품이 혹시 내가 이 제품을 안 써도 안 쓰면 손해라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래요. 그냥 쓰는 거래요. 아하, 그러시군요. 그러면 그 소비자한테 아니면 그 파트너로 모시고 온 그 신규 고객한테 저는 그 사람의 지금 문제점을 딱 파악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정확히 파악을 하니까 안 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쓰기 시작했습니다. 치약, 칫솔, 해모임, 화장품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고요. 제일 처음 썼던 치약을 가지고 제가 7년 동안 앓았던 잇몸병이 나버렸습니다. 두세 달에 한 번씩 뚱뚱 붙던 잇몸이 안 붙는 거예요. 뭐지 이거? 아니 이 싸구려 치약이 뭐지? 공부를 하고 야 이게 세계 최초 수용성 프로폴리스 치약이야? 대박! 대박! 야 그런데 그게 마트에서 파는 건 지용성 프로폴리스인데 10,000원, 30,000원인데 이게 3,000원이야? 대박! 안 쓰면 나만 손해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쓰기 시작했고 이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한테 너도 써봐. 이거 진짜 대박이야. 사업과 상관없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의 사업이었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사부작 그냥 뭐 사업과 상관없이 그냥 소비자들한테 알리기 시작했죠. 스폰서님이 이제 저를 석세스로 인도합니다. 자, 석세스 이제 갔습니다. 속리산인데요. 그 당시에는 속리산에서만 석세스를 했습니다. 혹시 여기 안 가보신 분들 많으니까 지금 이게 이쪽에 있는 이 화면이 밥줄이거든요. 밥줄 여기 맨 뒤에 이쪽에 있으면요. 딱 그 밥 먹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그래서 식사 시간이 1시간 반인데 저 맨 뒤에 1시간 동안 서 있다가 밥 먹고 나면 조금 있다가 칫솔질하고 커피 한 잔 딱 먹으면 바로 또 강의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정도로 줄을 많이 섰던 속리산에서 회장님이 나와서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강의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졌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이거 뭐지?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겠다는 생각? 그 꿈을 가졌었다고? 그래서 저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나는 과연 성공하겠다는 꿈을 가진 적이 있나 없나? 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그때까지는 좀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로는 아예 그냥 국영수에 입시에 그다음에 대학에 직장에 그냥 처해진 환경에서 그냥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강의를 듣는데 제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제 눈이 막 나도 갑자기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이유는 제가 성공을 하겠다는 꿈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 집사람이 서서히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석세스장에 가서 앉아서 뭐 박수치고 왜 애터미 제품은 좋은 줄 알았으니까 막 박수치고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집사람은 피자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성공이라는 걸 한 번도 꿈을 안 꿔봤더니 우리 집사람이 지금도 저 피자집에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저희 집사람은 저를 만나서 평생 30년 동안 저하고 맞벌이를 했습니다. 간호사였는데 수술실 간호사 그러다가 제가 자영업을 하니까 자영업을 했던 이 주방에 들어와서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저는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30년 동안 일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나도 성공을 한번 꿈꿔봐야지. 라고 거기서 결단을 하게 되고요. 성공자들이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에 위한 조건이 딱 하나 있답니다. 딱 하나. 그게 바로 시스템에 빠지지 않고 참석만 하면 성공한답니다. 그거는 나 할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이 말 듣고 시스템에 빠지지 말면 성공한다는데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사업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나도 빠지지 않고 참석해서 꼭 성공하리라.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했던 약속을 지키리라. 네, 결심을 합니다. 짜잔 하고 그때부터 이제 애터미를 제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는 제가 이제 살짝 그냥 터치만 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도 저처럼 완벽하게 애터미를 알아보시는 게 여러분 사업의 전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용규 총장이 많이 얘기하죠. 철저하게 애터미를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스폰서님한테 듣고 아 그래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애터미를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애터미를 알아보시고 조사하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멀리 있었던 미래가 너무 가까이 와버렸습니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코로나19 그 이전에도 퇴사의 압력을 많이 받았지만 오히려 훨씬 커졌습니다. 평균 퇴직 연령이 49.7세랍니다. 이 코로나19가 4차 산업을 훨씬 더 빨리 땡겨왔습니다. 과학자들이 작게 잡아서 조금 잡아서 5년을 지금 땡겼답니다. 5년 뒤에 올 미래가 지금 벌써 와 있답니다. 네. 우리가 주변에서 바로 보는 이 뭐 롯데리아나 막 이런 데 가면 주문받는 사람 없어졌죠? 키오스크로 다 바뀌었잖아요. 네. 우리 평생 직장은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의 많은 일들을 저 4차 산업 그 문명기기들이 다 대체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업계에서도 지금 온라인 쪽에 엄청 매출이 커졌고 오프라인 쪽이 점점점 매출이 줄어서 심지어는 롯데 쇼핑 롯데그룹은 이 쇼핑 마트 이쪽을 한 200여 개를 다 철수한다고 이미 작년 재작년에 공표했습니다. 자, 요즘 유통은 전부 플랫폼 형태로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생산자는 플랫폼에다 얹어놓으면 소비자들이 플랫폼에 와서 물건을 사갑니다. 그 플랫폼이 알리바바, 아마존, 카카오톡 다 이런 데들이죠. 자, 많은 이 오프라인에 있던 강자들이 이쪽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오프라인 강자들입니다. 이 강자들이 얘가 또 생겼네요. 이 강자들이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이 G마켓 11번가 등등등으로 다 옮겨가고 있습니다. 얘를 이게 왜 생길까요? 희한하네. 자, 그런데 그들의 경쟁자가 쿠팡이 또 나타났죠. 쿠팡은 뭘로 이들을 지금 뺏었어요? 로켓 배송입니다. 로켓 배송. 자, 이 쿠팡이 로켓 배송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배달의 민족, 요기요 이런 데들은 음식 배달하는 데였어요. 그런데 쿠팡 이치라고 해서 또 음식 쪽에 뛰어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배달의 민족이 열받아가지고 배민 마켓, 일상생활용품을 파는 배민 마켓을 만들더니 여기 지금 아래쪽에 요 사람 있는데 보면요. 배달 시간이 30분 안에 도착한답니다. 그러니까 쿠팡을 이기려고요. 배달비도 재료랍니다. 그 배민 라이더스라는 걸 가지고 이들을 또 경쟁을 하는 거죠. 유통은 이제 아예 그냥 서로 전쟁에 아주 그냥 완전 전쟁터입니다.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안 없어질까요? 나는 왜 생기는지도 모르겠고요. 참, 일단 넘어갔으면 죄송합니다. 그냥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녹화도 떨어야 되는데, 그죠? 자, 기존 플랫폼 업체들과 애터미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플랫폼 업체들, 카카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아마존, 쿠팡, 이런 데들이 저 플랫폼을 얹어서 제품을 갖다 놨더니 소비자들이 소비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생긴 이익은요, 소비자들한테는 안 돌아가고 전부 플랫폼 기업에 독점적으로 그냥 다 돌아갑니다. 그들만 이익을 먹죠. 애터미를 한번 볼까요? 애터미도 똑같이 플랫폼 기업입니다. 근데 애터미는요, 소비자들이 물건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선 이상한 일이 생긴 거죠. 이익을 공유합니다. 무려 이익의 30%만 회사가 가져가고 70%를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정말 희한한 플랫폼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 이런 그 기능을 가지고 애터미가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걸 지금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의 기능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온라인 쇼핑몰이 있습니다. 바깥쪽에 터미널,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이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 가서 계속 소비를 했습니다. 이 온라인 쇼핑몰은
이게 바로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밖에서 소비하는 터미널들은 네, 터미널입니다. T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퍼스널은요,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 안에서 와서 물건을 사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플랫폼은 항상 뭐가 있느냐? 소득이 생깁니다. 소득. 이익이 생기는 거죠. 터미널은요, 시스템을 이용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죠.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은 소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거는 무조건 내가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뭐가 생긴다? 소득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애터미도 많은 제조업체들이 와서 플랫폼에다 제품을 얹었더니 소비자들이 와서 물건을 사게 됩니다. 자, 애터미는 당연히 플랫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주장을 하면서 우리 소비자들을 플랫폼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터미널이 아니라. 그래서 많은 플랫폼들을 이 애터미를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다. 소비자들이 만약에 플랫폼이 되면 바로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득이 생긴다는 겁니다. 소득. 네. 그래서 이 애터미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거에 근거가 되는 특허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회사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른 회사가 이런 걸 특허를 냈으면 애터미가 이런 거 하려고 할 때 엄청 아마 우리를 공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애터미가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이 하든 안 하든 모르겠어요. 애터미 정신에 의해서 회장님이 애터미 같은 회사가 한 5개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애터미만 이 퍼스널 플랫폼을 만들고 갈지 다른 회사는 당신들 봐줄게 해 우리 따라오려면 따라와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어떻든 애터미는 분명히 이 특허권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퍼스널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됐습니다. 자, 애터미는 분명히 시대를 흘러가는 조리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애터미라는 회사는 진짜 괜찮은 회사인가?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경영자의 마인드. 우리 이용규 총장님이 얘기했습니다. 다단계에 와서 제품 보고 결정하는 사람 하수, 보상 플랜 보고 결정하는 사람 중수, 경영자의 마인드를 보고 하는 사람이 고수다. 네, 여러분은 꼭 경영자의 마인드를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죠. 제품도 우리 이용규 총장님이 12년 동안 그 전에 다단계를 했는데 쫄딱 망했던 이유 하나 바로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했던 것은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이도구 임페리얼도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애터미 제품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제품인가 아닌가만 알면 이거는 괜찮은 시스템이네. 괜찮은 네트워크 계산에 말할 수 있는 거죠. 쉽고 균형 있는 변화하지 않는 보상 플랜. 여러분 작년, 재작년에 애터미를 엄청 공격했던 G50갱이 그 다단계 아시죠? 거기가 무려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최소로 잡아서 15번의 보상 플랜을 변경했답니다. 애터미는요? 15년 동안 한 번도 변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증명이 돼 있습니다. 자, 성공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조금 전에 말한 그 G50갱이 회사에서 최고 그룹이 있어요. 제일 잘 나가는 그룹의 그룹장이 저를 2번이나 미팅을 해서 저를 그쪽으로 데려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거부한 첫 번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시스템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시스템은 누가 운영하세요? 자기가 운영한대요. 그럼 그때 쓰는 무슨 자료나 이런 거는 누가 만들어서 자기가 다 만들었대요. 자기가 아메에서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걸 가지고 다 만들어서 그 교재 베풀고 그걸로 자기가 강의 돌리고 자기가 시스템 한대요. 아, 그러세요?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하고 저는 no 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교육 시스템을 제가 돌려서는 이거는 영원히 일하는 거지. 네트워크는 뭐예요? 예, 일을 안 해도 내가 잠자고 있어도 수익이 계속 발생되는 그 연금성 소득을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시스템을 돌릴 이유가 없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경영자의 마인드 다 아시죠? 네, 다단계 업체하고 경쟁 안 하겠다 그랬어요. 오히려 마트하고 경쟁하겠다 그랬어요. 증명이 됐고요. 회원들에게 오로지 좋은 제품을 값싸게 제공하는 게 최우선 정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계시고요. 애터미는 회원이 무리하게 제품 사는 걸 막고 있다. 저는 여기에서 예전에 제가 첫 판매사를 갈 때입니다. 이제 그 당시에는 소비자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기 신규로 오신 분들이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저처럼 하지 마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요, 카드를 긁기 시작해서 제품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카드를 긁는데 오늘 카드가 긁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지? 봤더니 애터미는 정책이요. 한 카드당 300만 원이 넘어가면 카드가 안 긁히게 하는 정책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 어느 회사가, 유통회사가 소비자든 뭐든 누군가 와서 막 카드를 긁으면서 물건을 산다는데 안 판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회사가 애터미입니다. 그때 저는 또 감동 먹었습니다. 자, 자신이 사용해본 제품을 정말 좋은 거, 저처럼 치약을 쓰고 났어. 감동 먹었네? 그럼 다른 사람한테 전하는 겁니다. 이게 순전한 애터미의 사업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나눔을 하시죠. 네, 작년 재작년에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그 해년도 2019년도에 150억 정도를 전체적으로 기부를 했답니다. 작년엔 약 82억 정도를 기부했다고 뭐 대략 나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미혼모 단체에 또 여기 기부금 또 전달했죠. 네. 자, 애터미 제품은 정말로 자발적인 재구매가 되는 제품이냐 아니냐 여러분이 지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내가 써보고 제품만 괜찮다면 정말 좋은데 정말 싸네. 이거는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난 제품이 네트워크의 필수 조건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발적인 재구매. 자, 해모임, 또 그 다음에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 저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해모임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왜 해모임을 먹고 몸이 좋아지는지를 여러분 조금 살짝은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이토카인입니다. NK셀, 네, 당연히 우리 몸을 보호하는 최전선에 있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모임을 먹고 나는 여기가 좋아졌어요, 저기가 좋아졌어요 하는 그 말 속에는 왜 해모임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지? 그 속에 사이토카인이 엄청난 역할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이토카인의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면역세포들이 면역 활동을 하고 우리 몸을 보호하는데 각종 일을 시키고 그런 것도 하지만 또 제일 중요한 게 죽은 세포는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 살아야 될 세포는 또 증식을 시킵니다. 그래서 소멸과 증식을 명령을 주는 물질이 사이토카인입니다. 우리 몸이 젊었을 때는 그 역할을 잘하죠. 우리 몸은 7년만 지나도 내가 가지고 있던 세포가 다 바뀌었다고 합니다. 죽고 살고 원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젊었을 땐 잘 되는데 나이 들어서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몸 기능이 떨어지고 우리가 왜 나는 점점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런가? 그게 당연한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몸에서 사이토카인이 생성 개선된다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준 제품이 이 제품이고요. 그 사이토카인이 생성 개선되면서 우리 몸의 각종 세포들이 죽고 살고 새 세포가 자꾸 살아나고 하는 일들 때문에 나 이거 먹었더니 어디가 좋아졌어 이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여러분이 중점적으로 많이 얘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이 화장품은 왜 장현실상을 받았나 여러분 잘 아시죠? DDS 시스템, 드럭 딜리버리 시스템. 이거는 의약품에만 있는 시스템인데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앱솔루트는요, 화장품은 화장품인데 별명을 제가 그냥 짓자면 화장품을 빙자하는 의약품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화장품을 빙자하는 의약품. 화장품에다 왜 의약품 전달 시스템을 넣었어? 네. 그 부분을 정확히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 2, 3, 4, 5위가 있는데 여러분이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1, 2, 3위를 볼게요. 매출액을 다 합하면 3천억이 넘습니다. 자, 애터미가 매출을 1조를 일으켰는데요. 3천억이 넘는 그 제품이 해모임과 화장품입니다. 여러분은 사업을 어디에다 집중하셔야 될까요? 이 얘기를 보고요. 예전에 리더스 클럽에 가 계신 어떤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네. 현재 담임 목사님인데 리더스 클럽이세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파트너가 어느 날, 목사님! 그분이 이제 현재 국장님이십니다. 국장님인데, 목사님, 저요! 공기청정기 팔았어요. 했더니,
아, 네, 그러세요? 하더니 바로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공기청정기를 왜 팔아요? 여러분, 공기청정기는 아까 제가 그 네트워크는 뭐라 그랬어요? 재구매. 공기청정기는 재구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제품. 그래서, 목사님, 저 드라이기 팔았어요. 드라이기를 왜 팔아요? 재구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아니, 도대체, 목사님 뭘 팔으라는 거예요? 저 그러면 이번에 화장품 팔을게요. 화장품도 재구매 느려요. 뭐가 제일 빨라요? 해모임입니다. 그래서 애터미는 그분의 별명이 애터미는 해모임입니다. 여러분, 애터미는 해모임입니다. 꼭 머릿속에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애터미는 무조건 해모임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빨리 하고 싶으십니까? 해모임을 파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해모임과 화장품이 합해서 애터미 매출의 3분의 1이니 여러분도 거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브랜드 탑 수상했죠? 네. 반품률이 0.19%, 절대 품질 절대가를 증명하는 사실이죠. 자, 애터미 제품이 한 440여 가지 뭐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거기에 또 플러스, 네. 네. 아자픽이 약 한 4만여 가지를 또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모든 걸 지금 애터미에서 PV가 있는 제품을 여러분한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성공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보상 플랜을 가지고 모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겁니다. 자, 두 줄 바이너리를 가는 거죠.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 없습니다. 네. 가입비, 유지비 없는 거 이것 때문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의 제품을 애텀이라는 회사는 영원히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 더 아시죠? 네. 거기에 애텀이 미래가 있습니다. 자, 무한단계, 무한누적으로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예, 회원수가 몇 명이 되든 간에 단계와 상관없이 PV가 올라오죠. 자, 글로벌 원서업입니다. 한국에서 가입을 했더라도 전 세계 모든 나라, 우리 지사가 열리는 모든 나라, 또 그 외의 나라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나라에서 매출들이 일어나도 전부 나에게 무한 단계로 PB가 올라오죠. 소득의 상한선이 있습니다. 일찍 2009년 시작할 때 했거나 지금 했거나 어떻든 모두 상한선에 가서 이론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돈을 받는 이 방식.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했습니다. 3대 상속을 하는데요. 3대 상속을 돈을 상속하거나 코드를 상속한다는 말보다는 저는 이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한테 이 코드를 상속할 때는 이미 균형 잡힌 삶을 아마 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 3대까지 균형 잡힌 삶 자체를 상속한다는 이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자, 시스템 다 제공하고 있죠. 온라인 유튜브까지 지금 완벽하게 애터미는 변신했습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은 완벽하게 이미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모두 갖춰져 있는데 왜 나만 안 되지?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는 이런 사실을 알아보고 애터미를 어떻게 저는 했는가. 네. 그 사실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애터미에 오면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 못하는가 차이 있죠. 사실 저도 지금 만 8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오늘 이 통합방에서 나는 강의할 자격이 안 되는데 왜 그러세요? 아직 리더스 클럽도 못 갔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많이 부담이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성공 못하는가 차이가 있죠.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죠? 나한테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여러분 철저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핑계 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폰서 탓, 파트너 탓 하지 말고요. 내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으면 그 이유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예, 제가 좀 네트워커가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의 정체성이 어디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찾으려니까 나는 애터미를 도대체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내 태도는 뭐야? 이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말 위에 거 거슬리는군요. 제가
자, 어떻든, 네. 성공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정체성에 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강렬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성공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를 만나서 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물어보세요. 야, 너 부자 되고 싶어? 말은 하죠. 우리 총장님이 가끔 물만하죠. 정말 부자 되고 싶은가? 진짜입니까? 안 되면 안 됩니까? 얘기하시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저처럼 그냥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지 진짜 부자 되고 싶다는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정말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진짜로 부자 되고 싶습니까? 여기 지금 몇 분입니까? 393분, 약 400여 분이 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부자 되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성공자는 성공하겠다는 꿈을 간절히 꾼 사람만 성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것. 그래서 제가 이걸 1번 놨습니다. 진짜로 나 부자 되고 싶어. 정말 부자 되고 싶어. 라고 여러분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네. 생생하게 좋은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부자는 뭐예요? 자, 돈이 많아요. 나한테만 쓸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돈은요, 부자는요, 왜 되느냐? 내 주변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의 첫 번째 성공자의 모든 목적이 주변을 이롭게 하는 겁니다. 그 주변이 누구예요? 처음에는 가족. 그 다음엔 조금 더 먼 친척. 그 다음엔 어디예요? 내 환경. 대한민국. 그 다음엔 어디예요? 지구촌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을 밝히겠다. 주변에서 선한 일을 하겠다. 그게 바로 좋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여러분 꾸십니까? 우리 회장님이 인생 시나리오 쓸 때 그렇게 하랍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할 때마다 저는 여러분을 다 못 봅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 5천만 원을 다 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 진짜 그렇게 쓰십니까? 그렇게 써야 된답니다. 누가? 회장님이. 성공자가 그렇게 하랍니다. 성공하고 싶으시면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우리 홈페이지에 썼던 인생 시나리오였는데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내가 5천만 원까지 못 썼는데 나 한 1,000만 원 정도 벌 거로 그냥 썼어요. 약하신 분들. 그분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5천만 원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떨어진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늦게 성공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요령을 하나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이 중에서 하나씩 혹시라도 안 해도 되는 걸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 내가 지금 사는 집, 내가 꾸준히 연금만 들어온다면 나 월세도 괜찮아. 뭐 전세도 괜찮아. 굳이 내가 전원주택 안 살아도 돼. 한번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차, 나 지금 아반떼도 괜찮아. 안 불편해. 뭐 굳이 제네시스 타야 돼?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여행, 뭐 여유 되면 그거 안 가도 되고 나 괜찮아 그거. 자, 취미 안 해도 돼. 나 나누는 거, 뭐 일단은 내가 우리 가족이 우선이니까 그거 일단은 안 해도 돼. 봉사 안 해도 돼. 신앙생활 교회에서 이것저것 막 봉사한다는데 뭐 한두 가지만 해도 돼. 그런데 마지막 남은 거 하나.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야 돼 하는 그 한 가지 소망을 이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에서 한번 지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인생 시나리오에서 이거 안 하면 나는 한이 남을 것 같아. 그런 거 있으십니까? 그거 있으신 분들은 저는 분명히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저는 이 한 가지, 다른 건 다 안 해도 돼. 근데 이거 하나는 꼭 해야 돼.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게 그게 가족입니다. 이게 2010년도에 저희 가족이 중국을 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맨 앞에 있는 두 분이 제 여동생입니다. 아까 달아봐 싫어 해가지고 달았던 그 까만하지만 좀 뚱뚱한 여동생이 막내 여동생이고요. 그 바로 왼쪽에 있는 동생이 그 위에 여동생입니다. 이 여동생 둘이 또 그리고 바로 그 젊은 친구들은 제 딸과 아들이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자,
저는 아까 우리 집사람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 속에 제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뭐냐? 이 앞에 있는 여동생 둘이요. 저희 어머니가 8년 동안 간경화와 당뇨로 고생을 하셨어요. 한 달 동안 막 복수가 찹니다. 꽝 불어 오릅니다. 그러면 병원 가서 물 뺍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요양을 합니다. 괜찮아지면 집에 오십니다. 또 한 달 동안 집에 누워서 배가 부풀어 갑니다. 이거를 무려 8년을 했습니다. 그 8년 하는 동안 이 제 막내 여동생이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동생을 생활비를 제가 그 어머니 모시고 있는 생활비를 못 드려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여동생이 집 생활비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여동생이 시집을 못 갔어요. 시집갈 결혼 종령기가 다 넘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 뒤에 생각한 게 뭐냐? 정말로 내가 우리 여동생들한테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다. 저는 우리 여동생들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좀 눈물이 울컥울컥 합니다. 제가 그 석세스장에서 우리 집사람 때문에 애터미를 하겠다고 했지만 그 우리 집사람을 해방시키고 나면 그 삶의 현장에서 해방시키고 나면 두 번째 목표를 나는 꼭 이룰 것이야. 우리 여동생들을 늙어 죽을 때까지 내가 생활비를 대줄 거야. 근데 저는 그래서 저한테 애터미에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절대 나는 애터미를 포기 안 할 거야. 그 소리를 마음속에서 계속 외쳤습니다. 계속. 그걸 안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을 애용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꼭 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첫 번째, 간절히 부자가 되겠다, 성공하겠다 꿈을 꾸십시오. 두 번째, 제품을 애용을 하겠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용을 한다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결심입니다. 이거는 사업자의 태도예요. 소비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 이 시커먼 거 하고 이거 참 걱정이네요. 얘를 제가 혼자 막 노란 게 커졌다 작아졌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자, 소비자가 있는데요. 어느 날 제 파트너들이 저한테 스폰서님, 우리 소비자 미팅 한번 좀 가주시죠. 아, 그래요? 하시죠.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물건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그분은 진짜 애터미 애용자 같아요. 그래 갑시다. 가서 제가 이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애터미 물건을 그렇게 많이 써주신다며요? 애터미 정말 애용자신 것 같아요. 정말 애터미에 정말 좋은 제품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감동 먹은 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지금 많은 걸 쓰긴 쓰는데요. 가격에 비해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거 말고 혹시 진짜 이건 좋다. 이거 안 쓰면 내가 손해겠다. 꼭 나는 이거 써야 된다. 그런 감동 먹은 게 있나요? 그런 거보다도 그냥 다 좋아요. 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그렇게 큰 감동도 먹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물건을 많이 써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 친구가 이거 하잖아요. 내 친구가 사업을 하니까 그냥 써주는 거예요, 다. 그러면 제 파트너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물건을 엄청 많이 써서 애용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미팅을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감동은 없어.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어제도 제가 신규 고객 두 분이 와서 미팅을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애터미 제품 뭐 쓰세요? 치약, 칫솔, 해몽, 화장품 이렇게 쓰는데요. 감동은 혹시 좀 아니면 이거 진짜 좋고 몸이 바뀌었거나 막 그런 거 경험이 있으십니까? 했더니 그런 걸 잘 모르겠대요. 그래요? 나쁘지는 않나요? 네, 나쁘지는 않아요. 그냥 그런데 여기 이제 센터를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금방 알겠습니다. 하고요. 치약을 썼는데 치약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으시다면 제가 바로 이 순간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칠판 앞에 가서 프로폴리스 치약에 대해서 설명을 쫙 했습니다. 지용성이 어떻고 수용성 프로폴리스는 왜 태어났고
세계 최초의 이게 이렇게 됐고 가격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돼서 이걸 하면 무슨 효과가 있고. 자, 제가 다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치약 어떤 거 같습니까? 했더니 듣고 봤더니 진짜 좋은 치약이었네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비자들을 여러분들이 이 제품의 특징을 제대로 말하지 않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애용자는요. 아주 작은 제품을 써도 저는 애용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소비자가 있는데 5가지는 있는데요. 가서 어때? 그러면 이거 너무 좋아 하는 소비자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애용자가 사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 위에 있는 소비자보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애용을 해서 효과를 보고 감동을 꼭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장님이 얘기하는 사업자의 조건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효과 보지 않을 정도로 대충 쓰는 사람, 우리 여기 한 400분 계신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이것저것 쓰기는 써. 근데 나는 뭐 그렇게는 모르겠는데 애텀에서 돈 된다고 하니까 그냥 와 있는 거야. 저는 그분들의 딱 얘기합니다. 그분들은 소비자. 애용자, 즉 사업자가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효과 볼 정도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희 총장님이 얘기하죠. 해모임 도대체 얼마나 먹으면 됩니까? 효과 볼 만큼 먹으시기 바랍니다. 2개 먹었는데 효과 없어. 4개 드십시오. 4개 먹었는데 효과 없어. 6개 드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은 정말 간절하게 부자가 되겠다고 성공을 꿈꾼 사람이 제품을 대충 쓰고 그냥 대충 사람들한테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진심이 과연 전달됩니까? 안 됩니다. 네. 저는 대놓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자라면 화장품 한 달에 한 박스 꼭 쓰십시오.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화장품을 누가 더 많이 쓸까요? 당연히 제가 훨씬 더 많이 씁니다. 한 2배 이상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요. 예전에는 저희가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우리 집사람이 먼저 씻고 화장을 하고 제가 나중에 씻고 저는 그냥 스킨로션만 툭 바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요. 항상 제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왜? 저는 화장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희 집사람 조금밖에 안 바릅니다. 에센스 5번 짜라 해도 지금도 2번 짭니다. 그래서 왜 2번 짜냐? 그러면 얼굴이 작아서 그렇대요. 그래도 그게 아니야. 더 많이 짜야 돼. 라고 말해도 안 듣습니다. 왜? 우리 집사람은 소비자니까. 네. 여러분 꼭 결심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야, 얘가 가려져가지고 결심이라는 글자가 또 안 보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어떻든 간에. 자,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끈기는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나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고 꿈을 가졌는데 그 열정 때문에 나오는 끈기입니다. 안 되면 안 되니까. 나는 꼭 해야 되니까. 네. 자, 포기하고 싶은, 애터미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왜 포기할까요? 돈이 안 돼서 포기하는 거죠? 자, 1년 됐는데 애터미 처음 굉장히 힘들죠? 처음에 굉장히 힘듭니다. 자, 1년 됐는데 그때 안 되면 더 힘들죠? 2년 됐는데 진짜 힘듭니다. 3년 됐는데도 오토 판매사가 안 되면 미치도록 힘들죠? 여기 많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 목표를 빨리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몰입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저 돈 안 되는 거. 여러분 계속 가면 갈수록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절대 못 깨울 수 없습니다. 내가 천천히 하겠다고요? 천천히 하는 순간 그 시간을 다 허비한 순간 여러분 주변의 인맥은 저절로 다 사막의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왜? 야, 너도 안 되잖아. 야, 너도 그렇게 오래 걸려서 그렇게 힘들면서 날 보고 하라고? 난 안 해. 그 말을 여러분 주변 다 얘기합니다. 이 사업이 인맥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분이 결코 이 속도를 늦춰서는 여러분은 성공할 확률이 점점점 멀어지고 오로지 방법 하나. 그렇게 오랜 시간을 소비한 사람은 내 밑에 있는 소비자 아니면 내 파트너 그분들의 인맥을 계속 파서 밑으로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다. 내 인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저처럼
나는 안 하면 안 되라는 그 성공하던 의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스폰서의 안내를 적극적으로 따른다예요. 여기 잘 안 보이는데요. 스폰서의 안내를 적극적으로 따른다. 저는요, 이용균 총장님이 하란 대로 했습니다. 왜? 성공하고 싶으시니까. 스폰서가 이미 성공한 길을 가래요. 따라오래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애터미 안 할 이유를 찾으래요. 저는 찾았죠. 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 혹시라도 집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대출이라도 받아서 애터미 할 시간을 만들어래요. 그래서 저는요, 집을 담보로 3천만 원 처음에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아서 제가 쓴 게 아니라 우리 집사람을 주고, 낮에는 이걸 가지고 배달 대행을 보내. 그리고 낮에는 나를 찾지 마. 그리고 저는 낮에 애터미를 하고, 밤에는 저녁에 6시가 되면 피자집에 가서 밤 12시까지 배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용규 총장님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폰서가 다 하는 대로 하고 만약에 안 될 것 같은 거, 그게 불안하면 스폰서한테 협박 문자를 보내래요. 그래서 저는 이용규 총장님한테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요, 스폰서님 하는 대로 다 할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가만 안 둬요. 절 꼭 성공시켜 주세요. 협박 문자를 보냈었는데요. 이은경 총장님이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하여간 다 했습니다. 자, 독자적인 행동보다 팀워크로 같이 해라. 이걸 스폰서가 안내합니다. 저는 사실 초기에 한 2년 정도를 제가 똑똑병이 걸렸었습니다. 똑똑병. 나 똑똑이에요. 스폰서들 말 잘 안 들었습니다. 그때는 이용규 총장님이 저희 센터를 못 오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용규 총장님이 제 멘토인데 저한테 해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른 스폰서들 말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멋대로 했던 그 한 2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뒤로 다시 제가 이건 팀워크 사업이다. 같이 해야 된다 하고 저를 그 애터미에 오게 한 우리 스폰서님 혹시 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언쟁이 있거나 스폰서님 의견하고 저가 틀리면 제가 무조건 스폰서님 의견을 따르는 쪽으로 결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폰서님 같이 가겠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제가 애터미를 떠나지 않고 애터미에서 성공한다면 우리 스폰서님하고 저하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갈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평생. 그죠? 여러분 여기서 탈퇴하지 않는 순간 그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 스폰서를 내가 져주고 스폰서한테 따른다고 해서 이 평생 갈 이 사람을 내가 잃어버리는 것보단 그게 낫다. 나는 어차피 성공할 건데 내 주변에 정말 친한 내 사람이 있는 게 좋다. 그래서 팀워크가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절대로 스폰서의 말에 노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팀워크가 우선인 사람이 됐습니다. 자, 주도적으로 세미나 참석, 제품 애용, 대가 지불했습니다. 자, 제품 애용과 대가 지불은 아까 제가 대략 얘기했어요. 전 세미나 참석, 목숨 가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뭐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석세스가 있잖아요. 목요일 날 원데이가 있잖아요. 단체 주문이 있대요. 저한테 말을 처음에는 몇 번 하다가 제가 절대로 안 흔들리니까 얘기를 안 하게 됐습니다. 그냥 알아서 했습니다. 어떻든. 막 배달 대행 식구들을 3명, 4명, 5명 불러서라도 단체 주문 해결하고 그냥 그랬습니다. 심지어는요. 저희 아까 유럽에 있는 딸이요. 2017년도 9월 달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제가 원래 우리 석세스가 보통 두 번째 주잖아요. 두 번째 주인데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는데 셋째 주 제가 토요일 날 잡았어요. 네. 당연히 둘째 주겠거니 했는데 8월 달에 왜 그게 밀리죠. 여름 휴가 때문에 8월 달도 우리 늦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설, 추석 뭐 이런 게 그래 있었나? 뭐가 됐든 간에 하여간 셋째 주에 그게 바뀐 거예요. 그거 몰랐죠. 나중에 보니까 겹쳐 있는 거예요. 석세스가. 저는 그때 스텝도 하고 있었고요. 속리산에서. 그런데 고민되는 거예요. 난 석세스 내가 세미나 빠지면 안 되는데. 근데 다음 날이 우리 딸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결혼식 때 딸내미 결혼식 때 남자가 뭐 할 게 있나? 저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아침에 이게 딴따다단 이것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저번에 있잖아. 내가 저 스텝이기도 하고 나는 세미나 빠지면 안 돼. 내 파트너들 보는 눈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금요일 날 세미나 참석하고 마무리 짓고 밤 12시쯤 내가 와서 아침에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이혼당할 뻔했습니다.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돈되는 분이 결혼식장이 저 서울이었는데 그 어떤 이제 그분이 그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군인 그 무슨 복지카드가 있는데 서울에 그 밀리터리 호텔이 있어요. 군인들 가는 호텔. 거기에다가 결혼식장을 잡았는데 거기를 미리 그 아침에 가고 하면 차 밀리니까 호텔방을 얻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고 아침에 편안하게 결혼식장 갑시다.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미리 우리끼리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 계획을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몰랐네. 이렇게 하고 제가 그 결혼식장을 가게 됐습니다. 세미나를 그때 빠지게 됐죠. 근데 제 마음에는 어땠냐? 난 절대 세미나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긍정적인 마인드 스폰서님들이 계속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에도 지금도 스폰서 비난, 파트너 비난을 나도 모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발 그 말을 내 속에서 안 나오는 사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는요, 내가 하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이 내 머릿속에 내가 제일 많이 듣는. 제발 그 소리, 그런 생각 하지 말고요. 저는 한 2년 동안 아까 제가 헤맸다 그랬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항상 외쳤습니다. 여기 거울, 헬멧, 번지점프 있는데요. 이랬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이 보면 무조건 손을 쥐었습니다. 아자! 김영진! 너는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한다! 아자! 맨날 이랬고요. 집에서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 타면 엘리베이터에 딱 보면 왜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 조명빨 잘 받는 곳 있잖아요. 그곳을 가서 딱 씁니다. 거기 서면 괜히 좀 더 멋있어 보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요? 김영진 괜찮네. 성공하겠네. 아자! 맨날 손 드는 게 버릇이었습니다. 그 소리 그렇게 떠들면 누가 제일 잘 들어요? 내가 제일 잘 듣습니다. 내 머리, 내 세포 여러분이 깨우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토바이 배달했잖아요. 화이버 쓰고 배달하고 빠라바라밤 하고 가면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마음이 슬프면 즐거운 노래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뭐라 그러냐? 아자! 김영진! 나는 성공한다! 아자! 나는 성공할 거야! 그래 반드시! 이 소리를 매일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걸 못하신다면 여러분 차에서 그 소리를 매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헤매는 그 1, 2년 초창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청풍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번지점프대가 딱 보이는데요.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기서 뛰면 나는 성공할 것 같아. 저기서 못 뛰면 혹시나 실패할 거 아니야. 한번 뛰어보자. 뛰면 나는 성공한다는 괜히 나 혼자 그냥 그거하고 성공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올라갔습니다. 전부 20대 대학생들 청년들밖에 없더라고요. 딱 섰는데 발가락으로 꼬물꼬물 앞으로 나가래요. 이렇게 발가락 꼬물꼬물 한 5mm, 5cm? 5cm 정도 이렇게 나가면요. 몸이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흔들. 그리고 뛰래요. 하나, 둘, 셋 뛰래요. 잠깐. 그리고 옆에 있는 청년들한테 제게 잠깐만 나 뭐 할 얘기 해서 조금만 기다려줘요. 미안해요. 거기다 대고 얘기했습니다. 그 높은 데서 이게 67m인데요. 저 꼭대기에서 김영진! 나는 성공한다! 하고 뛰었습니다. 잘 뛰었습니다. 근데 그때 뛰기 전에 그 조교가 저보고 안경 떨어진다고 안경을 벗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주머니에 넣고요. 뛰었는데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잘 뛰게 되더라고요. 네. 눈에 뵈는 게 없더라고요. 뛰었습니다. 이게 그때 제 모습입니다. 자, 저는 왜 이런 미친 짓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이러고 계십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신다면 그분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성공 안 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도 그런 이유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애터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아봤었잖아요. 이렇게 싸고 좋은 건 무조건 되겠네. 그리고 제가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덕으로 하나님이 저한테 애터미를 줬다고 저는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간증처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는 그 암울한 구렁텅이 속에서 앞도 안 보이는 깜깜한 터널 속에서 제가 헤매고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면서 이랬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2년 동안 기도해가지고 저한테 그래 영진아 내가 선물로 줄게 하고 제가 줬다고 그렇게 간증도 했는데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소연하고 원망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진아, 사랑하는 영진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영진아, 영진아,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월컥 났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한테 괜히 또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있군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거 믿고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애터미가 아니라면 저에게 거두어 가 주십시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저에게 주신 이 애터미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애터미에 대한 믿음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애터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애터미 절대 망하지 않겠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저는 회장님이 그때는 우리가 2,700억, 3,500억, 3,700억 이렇게 할 때인데요. 제가 친구들 만나면 500조 할 회사가 태어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는 회장님 100조 얘기 안 할 때거든요. 저는 얘기했었습니다. 삼성을 뛰어넘을 회사가 태어난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보다 한참 뒤에 회장님이 100조 얘기하시더라고요. 회장님이 저보다 꿈이 좀 작으신가? 저는 지금 저는 500조도 이제 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 때문에 저는 애터미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정과 끈기가 저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정체성 4가지. 부자가 되고 싶어야 되고 제품 애용을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도적인 내 꿈으로 이 끈기를 만들어놔야 되고요. 스폰서 안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사람만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했다 쳐요. 그런데요. 도구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결코 성공도 못합니다. 그래서 도구를 잠깐 분석하겠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잘 보이시죠? 네, 콩나물 시루입니다. 자, 콩이 있고요. 시루가 있습니다. 보자기가 있고요. 물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콩나물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콩나물을 일단 콩을 잘 불려야 됩니다. 안 불리는 거 놓으면 절대로 안 자랍니다. 그죠? 자, 두 번째, 물을 적당히 줘야 됩니다. 매일매일 적당량을 줘야지 많이 주면 뿌리가 썩어요. 조금 주면 어때요? 잔뿌리가 계속 옆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보자기를 계속 덮어줘야 됩니다. 이 보자기를 열어서 햇빛을 많이 보게 되면 콩나물이 콩나물처럼 안 되고 풀처럼 돼버립니다. 퍼렇게 됩니다. 잘 아시죠? 예전에는 이거 우리 어머니가 예전에 우리 이제 온돌 집이었잖아요. 저쪽 윗목에다 이거 항상 하고 있었었는데 참 옛날 얘기들입니다. 자, 여기 콩은 뭘까요? 콩은 물에 불린 콩이죠. 자, 이 물에 불린 콩은 바로 사업자입니다. 제품에 반해서 콩 껍질이 이렇게 벗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사업자는 제품에 반하지 않으면 사업자 안 됩니다. 하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반해야 돼요. 저처럼. 자, 두 번째, 물이 있습니다. 물. 이 물은 뭐예요?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미팅. 제가 하루에 한 번이라 하는데 콩나물 물 하루에 한 번만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세미나 미팅 하루에 한 번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 많이 주면요. 세미나 미팅이 많으면요. 머리만 커집니다. 그런데 전투력은 아주 강합니다. 대가리만 커지고요. 밖에를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물을 너무 적게 줘요. 물을 너무 적게 주면 점점 의지력이 확신이 부족해지고 의지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 꾸준히 반복해서 세미나 미팅이 하루에 한 번만 있어요. 많은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 시루는 회사입니다. 센터나 회사가 하고 있는 이런 행사, 이런 것들입니다. 콩이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요. 자, 회사에서, 센터에서 시스템을 열었는데, 행사를 하는데 사람이 없어. 사업자들이 적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시스템의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콩이 적당히 있어야지. 콩이 많으면, 적으면요. 콩이 이렇게 쓰러져 버려요. 또 많으면 서로 막 짓밟혀요. 서로 막 엉켜요. 그래서 여러분, 회사나 센터에서 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형제 라인이라도 그 자리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시스템에 힘이 납니다. 또 보자기가 있습니다. 왜 나는 빨리 리더스가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월 1,00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자꾸 그걸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월 1,000만 원 될 때까지는 앞도 뒤도 보지 말고 계속 가십시오. 왜? 이거 자꾸 열어보면 파란 콩 됩니다. 이거 자꾸 열어보면 그 생각하면 지칩니다. 그냥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부자들 가고 무조건 하셔야 되고 제품 애용하고 끈기 열정을 가지고 팀워크, 스폰서의 안내대로 팀워크를 만드는데 여러분 집중하시고 이 도구, 회사의 시스템, 세미나, 교육, 미팅에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하면서 한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터미는 재작년 매출로 작년 4월 달에 이 DSN 여기에서 11위로 뻥충 뛰어 올랐습니다. 작년 매출로 올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잘 가면 6위 아니면 7위, 8위, 6위, 7위 정도 하지 않을까. 4월, 5월 되면 이거 발표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 5년 안에 30개국을 오픈한, 저는 3년 안에 30개국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네, 5년 안에 30개국 간다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냥 회사에서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산하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100년이 지나도 아마 회원가입할 사람이 있을걸요? 제 생각에는. 네. 자, 우리 같은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근데 우리는 1번, 2번은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같은 서민. 그래서 애터미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에 우리는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부업으로 2년 반 만에 이 배지를 달게 됐었습니다. 지금은 한 8년 됐습니다. 당연히 수익이 늘어갔죠. 지금은 좌우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열심히 막 파트너들 후원을 못해도 스스로 돌아가는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다 생겨났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목표 아닌가요? 예. 저는 제가 애터미를 하게 된 동기, 우리 집사람 드디어 피자집을 그만두고 집에서 지금 이제 쉬게 했습니다. 제 첫 번째 목표를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 간절한 꿈 때문에 여기로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꿈을 꾸지 않았다면 여기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저는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 꿈도 이뤄갈 겁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간절한 꿈을 꼭 꾸시고 꼭 나는 이걸 안 하면 한이 남는다 라고 여러분이 선포만 하시고 하게 되면 모두 다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오늘 감동적입니다. 애터미 비전을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김영진 샤론노즈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